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계진입니다. 오늘 카메라 동서남북은 요즘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선의 세계를 찾아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덥고 지루하고 또 짜증 나시겠죠.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좀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텔레비전 앞에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보실 화면 속의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그 소박한 삶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한 줄기 시원한 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선수련회가 열리고 있는 송광사 현장을 리포터 윤주심 씨가 다녀오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옷차림이 시원하십니다. 네. 네, 저도 이번에 그 선의 수련대가 열린다는 것을 네. 나중에 친지를 통해서 알았어요. 네. 그랬다가 가족들하고 회의를 했죠. 바캉스를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했고요. 네. 그랬더니 제가 또 선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왕이면 선수련대 한번 참석해보라고요. 네. 그래서 기회가 돼가지고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전라남도 승주군 조계산 기슭리에 있는 송광사입니다. 네. 4차에 걸친 선수련대회 중에 제가 찾아간 것은 대학생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2차 대회였었죠. 네. 이 선수련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10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대학생, 또 가정주부, 그리고 부부가 함께 오신 분도 있었더군요. 네. 신청이 늦어져서 참석하지 못했던 수녀님하고 여군도 찾아뵀어요. 네. 먼저 자선에 있어서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는 첫째, 바른 자세와 둘째, 이 바른 호흡과 셋째, 바른 생각이 되겠습니다. 초심자들은 방가부자를 하고 두 손을 엄지손가락 맞닿게 한 뒤 네. 등을 쭉 펴죠. 눈은 반쯤 감은 채로 아래로 내려다보고 앉은 것이 기본 자세예요. 네. 기본 강의를 듣고 여장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산사에서 4박 5일 동안 첫날은 시작되었죠. 산사의 아침은 새벽 3시에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로 시작돼요. 네. 저것은 도량석을 도는 모습인데요. 절 안을 두루 다니면서 목탁을 치면서 모든 만물이 잠에서 깨어나게끔 하는 그 일이죠. 네. 하지만 지금 수련생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시계를 다 풀어놓고 들어가요. 네. 시간을 초월하는 뜻이죠.
자, 지금 이 시각 집에서라면 한창 잠에 빠져 있을 그런 시각. 저 일찍 일어나는 것만도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한시당 무량 불법선 헌양 기능 옹파라. 세 시에 도랑석 소리에 일어나면 예불을 하고 수련생 전원은 108배를 하게 돼요. 네. 108배를 하는 뜻은 온갖 잡념과 번뇌를 털어버리라는 뜻이죠. 네. 지금 참선 시간인 모양이죠. 너무 이른 아침인데. 조는 사람은 어떤가요? 네, 모두가 초보자들이라요. 하품하는 사람, 또 조는 사람, 네. 자세가 불안정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많이 눈에 띄더군요. 네. 처음이라 다리도 아프고 끊이지 않는 잡념으로 정신 집중도 잘 안 되더군요. 네. 그래도 모두들 나름대로 선의 세계에 젖어 버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네. 던져진 화두 이목고의 답을 얻으려고 정신을 모으려면 잡념이 들고 또 한 가지 잡념을 버리면 또 다른 잡념이 생기고 해서 잡념이 없어졌다가 싶으면 또 다리가 아프어지고 네. 자꾸만 그런 것이 연속이죠. 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신 집중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네. 그리고 다리도 굉장히 아팠었죠. 네. 가장 아유, 저건 뭐라고 그러던가요? 네, 저것은 경책이에요. 네. 정신을 맑게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라는 뜻으로 등어리를 맞는 하고 빨리 것이죠. 하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은 거긴 조금 자유로움이 있죠. 자기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서는 막상 해보니까 마음과 몸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전혀 잡생각이 없이 몰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들고 참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와 싸움인 것 같아서 참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화두를 챙기시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도 결정 못했습니다. 지금 과정 속에 있어요, 지금. 네, 그랬어요. 망상은 많이 들었어요? 글쎄요. 저는 여기 사실상 찾게 된 동기는 다름이 아니고 어떤 기대의 충족이랄까, 우리의 극복, 그런 어떤 현실과 관념이라는 그런 세계에서 이 현대인이 하는 번민, 욕망, 갈등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살아간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좀 이 불심을 얻어서 좀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고 여기에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일하고 선하는 일하고 좀 연관을 시키시면은 도움이 될까요? 역시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 내면 세계를 비춰보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무념의 상태로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많이 닦여지는 것이고 많이 다듬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선이 최고 어려웠어요. 처음에 왔을 때 다리도 아프고 그다음에 숨도 고루 안 쉬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숨도 조금 고루 쉬어지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목구 해가지고 그걸 얻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좀 인내력이라든가 현재를 좀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화두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갖가지 망상만 떠오르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망상이 떠오를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글쎄요, 그 망상이 떠오르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걸다 쳐버리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데 생각의 시작이 어디에 있나 그걸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화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얻으신 답이 있다면요?
글쎄요. 아직 그 정도는 못했고요. 다만 이 모든 것이 좀 허망하다는, 공하다는 그런 말씀을 조금은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절에서는 식사를 공양이라고 하는데요. 네. 6시가 되면 아침 공양을 하게 됩니다. 네. 반찬은 가짓수가 아주 적은 소찬이지요. 바루라는 나무 용기에 각자가 자기가 먹을 양만큼 덜어서 남김없이 먹어야 되죠. 네. 혹 밥알을 그냥 버리면 그 버린 수만큼 지옥에 가서 벌을 받게 돼요. 네. 자기가 먹은 그릇은 숭늉으로 깨끗이 씻어 남은 것마다 본인이 마셔버리는 정말 검소한 식사법이기도 하죠. 네. 새벽 3시에 기상하여 저녁 9시에 취침하기까지 하루 일과는 일어나는 것부터 먹는 것, 좌선, 강의, 그리고 자는 것까지 그 모두는 선으로 기결됩니다. 잠시 쉬는 시간까지도 좌선을 하여 화두의 답을 얻고자 애쓰는 분들도 눈에 띄더군요. 선심초심, 초보자의 마음으로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면 선에 이른다고 하지만 이미 들어와 앉은 선입견과 애착, 질시, 미움의 감정 때문에 제대로 보아지지 않더군요. 그것을 모두 버리고 마음을 비워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더군요. 그래서 수련생들 중에는 의문을 품고 도움을 얻고자 스님방을 찾아가는 분들도 있더군요. 멀다고 생각하고 옛날에 걸어다녔을 때 찾아와서 손을 또 한마디 던지면서 묻거든요. 어떤 것이 여하시 조사 설의냐고 이렇게 턱 묻는다든가, 어떤 것이 조사 스님께서 서쪽에서 오신 이 뜻입니까? 아니면 불법 적적 대우입니까? 라고 턱 묻는다 이거라. 그래서 턱 대답을 어떻게 보면 차를 턱 따라주면서 차를 뚝 내밀면서 차나 마시게 딱 이렇게 한 말입니다. 차나 마시게. 그 속에는 엄청난 말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물으려고 했던 뭔가 엄청난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턱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먹고 와서 떡 물었을 때 하나의 차나 마시게 하는 걸로서 그 답변에서 말을 좀 한마디로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어떤 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그 자체가 벌써 병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나 마시게 하는 그 말로서 그 정신 상태를 확 깨트려서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쑥 돌아가도록 이렇게 가르쳤어요. 교훈이 이럽니다. 화두를 그렇죠. 주시는 거예요? 그게 화두라. 선을 바로 그냥 치지. 화두라고 할 것도 없이 선을 바로 가르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그 선하면은 이 좌선만 생각을 하거든요. 좌선이 선의 전부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알고 있는 그 선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구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좌선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일상생활 그대로가 선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 이르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지, 방법인 것이지 이것이 선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서 하면 입선이라, 만약에 누워서 하면 와선이 됩니다. 누우러 앉아서 와선. 또 만약에 앉아서 있을 땐 앉을 줄 알잖아요. 좌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선하면 좌선이 연상됐었는데 좌선만이 곧 선은 아니군요. 그리고 선이란 무엇입니까? 물음에 차나 마시게라고 했다는 대답, 옛 선사의 선문선답,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굉장한 답변을 기대했었죠. 결국은 답변은 또 다른 의문을 던져주었을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껍질을 부셔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선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마음을 모두 비운 채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열린 마음, 그것이 즉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네. 화두란 아까 얘기했듯이 참선할 때 내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의 문제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의심 덩어리입니다.
네, 내가 공부를 지어가면서 그러니까 화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목고라는 이름의 그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몸을 움직이고 있는 것, 또 내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사실은 눈이 보고 귀가 듣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시체를 보면은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단지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마음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름일 뿐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냥 동그라미 있고 원만 그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마음을 일러서 뭐 저쪽 서양 사람들은 마인드라고도 하고, 뭐 일본 사람들은 고꼬로라고 뭐 하기도 하고, 또 뭐 인도 사람들은 치타라고도 하는데, 그건 일단 마음일 뿐이란 말이죠. 그럼 마음인, 아니 그 이름일 뿐이란 말이죠. 이름이 아닌 그 실체는 무엇인가? 실체를? 실체는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 실체 이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이제 화두죠. 그게 바로 이목고라는 이게 제목의 화두거든요. 스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역시 체험으로 스님 말씀을 통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제가 첫날은 뭐 얼떨떨해서 잘 모르겠고요. 둘째 날, 셋째 날은 참선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잡념이 자꾸만 오더라고요. 그래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예, 당연히 잡념도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잡념 많이 일어나요. 근데 잡념 일어났을 때 단지 그 잡념인 줄 알면 그냥 잡념은 사라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부처의 말씀에 이제 재행무상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은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난 잡념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단지 그때 잡념이 일어났을 때 이거 잡념이구나 하고서 다시 화두로만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잡념은 사라집니다. 이대명조시모 상조시모 등등 주능제일제고 진식으로 고설반야 바람일타주 즉설주알라제 사제바람하제 하라승하제 무제사바하제 아제바라제 바라승하제 무제사바하제 하라제 바라승하제 무제사바 초심자인 저로서는 선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지만 알듯 모를 듯 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생활화하며 살고 계시는 법정 스님을 찾아가서 선적인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들어보고 싶었어요. 손님 그 갖고 오시는 게 뭡니까? 들깨요.
혼자서 그 가꾸시려면 힘들으셨겠어요. 노는 여가에 해요. 노는 여가에. 그래도 꽤 넓은 밭인데요. 네. 뭐 동물들이 와서 해코지는 안 합니까? 왜 가끔 와서 이런데 뭐 뽑아놓고 뭐 이제 하는데 같이 먹고 사는 거지. 자, 그만하고 밥 먹으러 가야겠어. 배고파. 법정 스님은 모든 생물체와 불심으로 교유하면서 같이 생활하고 있었더군요. 네. 이것은 좀 혼자 끓여 먹는 좀 귀찮지만은 그 밖에 다른 시간을 내 식대로 누릴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혼자 사는 거고, 또 대중에서 이제 한 20여 년 많이 살다 보니까 혼자 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 11년째 여기서 혼자 지내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부엌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꾀가 나는 거지.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하지? 그렇게 이제 잠을 하다가도 좋다. 한 대까지 한다.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거예요. 스님 이렇게 또 혼자 사시니까 적적하실 것 같아요. 그래, 가끔 그렇게 이제 유행가 가사 쪽으로 이제 묻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내가 이제 그때마다 답을 그렇게 해요. 내가 혼자 있기 때문에 더욱 넉넉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사람은 내가 대표로 혼자 있지만은 나무들도 있고 바람도 있고 별도 있고 달도 있고 또 이제 짐승들, 뭐 토끼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또 그 밖에 새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럿이 어울려 살기 때문에, 자연이라는 그래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여럿이 어울려 삽니다. 여럿이 어울려 살기 때문에 이 적적하다는 건 전혀 몰라요. 또 이제 천성도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으로서는 혼자 있는데 늘 혼자 있다는 의식은 없어요.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피곤하잖아요. 나를 포함해서 사람은 게 불순하고 필요한 건데 이 자연이라는 것은 늘 이제 사람을 푸근하게 이제 안겨준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적적하거나 외롭다거나 뭐 그렇게 청성만의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심에도 생활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뭐 산중에서는 이렇게 조용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거고 삶의 양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끔은 뭐 휴가철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한 번씩 되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일상에 찌들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면서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은 다하는 것이 자주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이 휴가철에 이렇게 바다라든가 산에 오면은 그저 뭐 카메라 가지고 여기저기 뭐 찍으려고 하지 말고 더 와서 이런 새소리도 듣고 매미소리도 듣고 흐르는 시냇물 속에 이제 자기 평상, 일상을 그렇게 한번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어떤 결핍되던 자연을 이렇게 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되게 보면 이제 오면 어디 갔다 왔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지 그저 카메라로 그냥 여기저기 뭐 사진만 찍고 이렇게 가려고 하지 한순간에 조용히 시냇물에 발을 담근다든가 또 바람소리를 든다든가 밤에도 별을 바라본다든가 뭐 새소리를 듣는다든가 이걸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탤런트라든가 뭐 스포츠맨 이 얘기들은 뭐 그 집 집안까지 소상히 끼고 있으면서도 파초가 뭔지 또 후방나무가 뭔지 전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대학생도 일반인도. 역시 그것은 이제 그만치 자연과 격리됐다는 건데 우리 이제 식물의 이름을 하나를 안다는 것은 그만치 자기 영역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 가지고는 될 수 있는 건데 뭐 식물 도감을 펼쳐볼 필요도 없이 되는 건데 그렇게 스스로 자연을 멀리하고 있는 거죠. 설사 도시 복잡한 그 공간 속에 산다 하더라도 자연의 어떤 이름을 많이 안다거나 또 이제 바다라든가 하늘이라든가 이걸 스스로 이제 불러들일 수 있다면은 그렇게 상막하지 않는데 스스로 이제 단절하고 있는 거죠. 그런 데서 이제 현대인들의 날로 상막이라고 따라서 이제 정서가 메말라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내 생활은 그렇게 살려고 해요. 내 식대로 자기답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렇게나 지멋대로 살아가지고 남한테 폐 끼치는 이런 식이 아니고 내가 지니고 있는 어떤 좋은 점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순간순간을 하루하루를 지루를 살려고 해요. 물론 이제 사람이 사는 데는 다 이제 필요한 가재 도구고 뭐 생활용품들이죠.
근데 그것이 일정한 도수를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 소유를 당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령 우리 어떤 값비싼 물건을 샀다고 할 때 필요에 의해서 산 거지만 처음 사가지고 며칠 동안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사서 나는 관리한단 말이에요. 이 관리하려면은 그만큼 정신이 분산되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가진 거 많지 정신이 그렇게 흐트지 않습니까? 또 그 대신 적게 가지면은 적게 가진 대로 좀 가지고 싶은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현대인들은 그런 살뜰한 그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곧 가서 장에 가서 사오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의 엄마들이라든가 또 이제 그 과거 사람들은 뭐 필요한 것이 있어도 우선 그 물질적인 여유가 없으면 자꾸 뒤로 미워요. 이 다음 월급 받으면, 이 다음 이제 보너스를 받으면 그때 가서 산다고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어떤 그 기대가 붙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런 거 성급해가지고 그걸 기다릴 줄 모르니까 단박 시장에 가서 사오면은 며칠은 좋은데 이미 시들해진다는 거예요. 시들해지다 보니까 또 이제 정서가 불안정하니까 또 새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잔뜩 이제 더미에 쌓여가지고 남 주기는 아깝고 집에 갖기는 이제 짐스럽고 이런 그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제 절여되는 거예요. 절여도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이 세상이 이제 여러 가지 풍성하니까 절여도진 이 여러 가지 시중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귀한 줄을 모릅니다. 물건이 많이 있어가지고 귀한 줄을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수도 정신 자체가 멍들고 있다는 증거죠.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도 자족할 수 있는 것, 넉넉할 줄 아는 것, 조그마한 소욕으로서 지족할 줄 아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우리 고시절에도 있듯이 10년을 경영하여 초가삼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드릴 데 없으니 불러두고 버리라. 소위 이런 여유, 이런 넉넉하면서 이제 인간의 살펴는 어떤 행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적은 것에 만족하는 마음의 여유, 이것이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고 또 이것이 선적인 삶인 것 같습니다. 우선 앉는 자세에서 자기적인 앉는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가 늘 무엇인가 기대하잖아요. 의자에 기대고 혹은 벽에 기대고. 박정 스님은 수련생들을 위한 강의 내용 중에 늘 우리가 살면서 누구한테 기대려는 습관이 있대요. 네. 그것을 버리고 홀로 서는 자세, 그것을 아주 강조하셨어요. 네. 홀로 앉는 홀로 되는 거예요. 어디도 기쁘지 않는 독립된 자기적인 그런 자세예요. 이런 자세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자주적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철야 좌선 시간입니다. 며칠 단련된 탓인지 첫날과는 달리 자세도 곧아지고 정신도 집중이 잘 되더군요. 훨씬 수월해졌어요. 마지막 날 밤을 밝히며 모든 수련생들이 저마다 조금이라도 더 선의 세계를 접하려고 모두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아마 저분들 중에 초심으로 돌아간 기쁨을 얻은 분도 계실 테고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에 번뇌와 잡념을 후를 털어보내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렇겠지요. 밤을 꼬박 새워 참선한 수련생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피곤의 기색보다는 초롱초롱한 저마다의 빛이 환히 빛나고 있었어요. 네. 사회생활이 다 그렇지만 항상 움직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선이라는 것은 일체 멈춤으로 뒀지, 밖에서 우리가 그동안 학문이다 모든 역사의 전개라는 것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량과 음료, 그런 우리가 관리해서 딱 한 멈춤으로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계속 어떤 관계성이에요. 계속 생활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리고 이거 관계성을 조금이라도 멈추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뒤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잠깐 멈춤으로써 자기 안을 한번 살펴보는, 이것이 밖에 모든 우리가 흔히들 이웃에서 이웃 때문에 내가 모든 이유가 잘못이 된 것 같고 나의 모든 허물은 이웃에서 오는 것 같이 착각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좋은 걸 가르친다는 그것이 무엇인가 특별한 어떤 인간성이 별도로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자기 개성, 자기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이제 선의 이제 주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을 하는 분이 화두에 전 생명력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가 목표가 되기 때문에 생명력이면은 틀림없으나 그것이 그 자체로서 비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러한 이런 마음을 참 우리의 그 동적인 우리의 그 심상을 멈출 수 있는 점이라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우리의 원래 맑은 참 밝은 마음 그 원래 모습을 또 찾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선이라는 것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그 좌선이라든지 화두라든지 하는 것은 선에 이르는 한 방법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취재를 하시면서 수련회에 참가하시고서 느낀 점은 뭐였습니까? 네, 저도 선을 알기를 그냥 추상적으로나 피상적으로만 알았거든요. 네. 근데 4박 5일 동안 제가 직접 체험을 하니까요. 아, 이게 선이라고는 조금은, 아주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걸 직접 참여해보고 나서 느낌은 첫째 인내심을 배웠어요. 제가 생활하면서 자주 화를 낸다거나 뭐 그런 것을 인내로 극기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그 화두를 참기면서 제가 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랜만에요. 네. 과연 내 가족 또 내 이웃에게 얼마나 내가 나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에 충실했었나 그것도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자기 자신을 참고하는 법,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법도 배웠어요. 네. 그리고 또 과연 내가 얼마나 내 삶에 충실했나를 가장 많이 알게 됐어요. 네. 보람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치닫는 세태 속에서 그동안 너무 생각 없이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느 백화점 바겐세일에서 80만 원씩이나 하는 은여우 코트가 하루에 40여 벌씩 팔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더운 여름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주변에서 보여주는 그 생각 없는 일들이 이렇게 부끄러워해야 할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라도 몸과 마음을 멈추시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화두, 이 무엇고의 답을 한 번쯤 찾아보십시오. 카메라 동서남북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켄터키 지방에서 처음으로 만든 켄터키